하겠습니다. 네,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. 윤지호 씨,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유일하게 증언을 해온 배우죠. 윤지호 씨가 어제 자신이 쓴 책 13번째 증언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. 증언을 결심하게 된 이유, 그리고 그동안의 소회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. 사람으로서 해야 됐기 때문에 해왔던 거고, 이유를 찾자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, 그리고 그냥 저 스스로의 삶에서 창피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. 평생을 10년 넘게 연기만 하고 싶었던 앤데 그게 좌절되면서 좀 무너졌었어요. 그래서 안 좋은 제안을 언니 나이대가 되면서 처음 듣게 된 거죠. 저는 성장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런 제안 자체를 들었다는 게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이고. 네, 스스로의 삶에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증언을 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, 그러면서 본인도 성상납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네, 그 어제 북콘서트장에서 나온 그 예. 이야기인데요. 소위 말해서 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. 네, 처음 듣는 뭐 이야기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그런 이 어두운 이런 공간과 시장이 존재하고 있었구나,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. 예. 본인 자체는 그 성산납을 한 적은 전혀 없지만 네.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, 예.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제의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렇죠. 상당히 그 수치스러웠고, 예. 본인은 연기만을 하고 싶었던 그와 같은 이제 그 젊은이였는데 네. 이로 인해서 치명적인 나름대로 심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. 결국은 카나다로 이렇게 돌아가서 거기서 우울증에 그 시달리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. 그래서 또 나름대로 그 주장한 것이 억울한 일이 그 있었을 때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힘센 권력의 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아라,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 어쨌든 젊은 그 연예인이 왜 사회의 유력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 자리를 가질 것이며 또 뭐 와인도 함께 했다. 네. 그 상황 자체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한 측면이 그대로 토로된 것은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. 윤지호 씨는 뭐 어제는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사실 이 부실 수사, 이 장자연 씨와 관련된 수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면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, 지금 진상조사단이 재수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윤지호 씨의 기대만큼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? 다른 것보다 일단은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예. 사건이 워낙 오래된 일이고, 또 윤지호 씨의 증언 외에 다른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다. 예. 고 장자연 씨가 남겼다고 하는 문건들조차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데, 그래서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도 다른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의 증언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북콘서트에서 얘기를 또 한 번 했었고요. 네네. 책의 제목이 13번째 증언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16번, 17번, 그러니까 뭔가 수사가 잘못됐을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다라고 하면서 어떻든 진상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. 법적인 책임 처벌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수사에 뭔가 좀 기대를 100% 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북콘서트라든지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윤지호 씨에게도 그랬다고 해요. 지난 10년 동안은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10년 동안 나서고 싶었고 나서려고 했었어. 그래서 13번이나 증언을 했었는데도 본인의 목소리도 묻혔다라는 거죠. 그런데 네.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네. 이제 본인 윤지호 씨가 나선 것처럼 다른 분들도 뭐 윤지호 씨는 그렇게 일종의 좀 어두운 분위기에서 내지는 목소리를 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수 있는 게 아니냐. 또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린 공소시효라든가 증인의 어떤 객관적 증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인 여지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. 이런 부분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윤지호 씨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인데 뭔가 좀 다른 반전의 계기가 있을까요? 글쎄요, 소위 그 침묵의 그 코드 자체가 여전히 그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뭐 불이익에 대한 염려,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윤지호 씨가
특정한 인물들을 이렇게 좀 동료를 하려고 네네.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제 그 용기 있는 1인이 예.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지 않은 그 상황인 것 같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그 어제 북콘서트에서 또 다시 알려진 상황 자체가 비영리 단체를 하나를 지금 이제 만들었다. 그 이름 자체가 지상의 그 빛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 얘기인즉 이와 같이 목격을 한 사람이라든가 예.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좀 부여를 하고 또 신변 보호도 할 수 있는 네네.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하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용기를 내서 증언자로서 얘기를 했지만 신변상에 상당히 그 위협을 뭐 느꼈고 또 나름대로 용기 낼 수 있는 이른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예. 제2의 제3의 뭐 공익 제보자가 나오는데 뭐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뭔가 조금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는 차원에서 비영리 단체를 이제 뭐 설립한 것 같고요. 네. 뭐 그런 맥락에서 어제 함께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대한항공의 그 박찬진 뭐 사무장이라든가 네. 또 K스포츠재단의 체육부장 그 노승일 씨도 그 함께해서 어쨌든 제보에 관한 중요성을 또 다시 어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윤지호 씨도 어제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런 공익 제보자들이 뭐 적극적으로 제보를 합니다마는 한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또 이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공익 제보를 한 이후에 뭐 신변의 위협을 예. 느꼈다던가 다른 것보다도요. 그거를 떠나서 이후에 자신의 삶이 기존의 삶과 너무나 달라져 버리는 그렇죠. 거죠. 예. 뭐 회사 내부의 비리나 이런 거를 제보할 경우는 회사에 머무를 수가 없게 네네.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단적으로 그냥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네.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조 장치가 사회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분들을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이나 경비를 들여서 도와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예.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거론이 되는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면 네네.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었을 거를 폭로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으로 갈 경우에 이게 돈을 갖고 따진다라고 그런 어떤 인식을 할 게 아니라 네. 그렇게 해야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폭로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폭로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런 문제에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들도 그보다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.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니까 고 장전 씨 사건에 대한 뭐 철저한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 제보자들 역시도 제보 이후에 또 철저하게 신변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뉴스픽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